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이론편에 이어서 실습편으로 예제 코드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내용은 이쪽에 저희 어라운드 오브 스프링 부트 레포지토리에 리액티브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베이직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고요. 여기에 베이직 컨트롤러, 베이직 라우터라고 해서 기본적인 엔드포인트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예제 코드들을 작성을 해놨으니까 이걸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여기 웹플럭스 컨트롤러 라우터 펑션이라고 하는 커밋 두 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직 컨트롤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스프링부트 MVC 할 때와 동일하게 REST 컨트롤러 그리고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안에 각각 메소드 안에도 get 매핑 그리고 뭐 포스트 매핑, put 매핑, 패치, 딜리트 매핑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맨 위에 있는 예지 코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return 타입 그리고 여기 들어와 있는 이 return에서도 다 모노로 랩핑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게 MVC와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객찬을 넘기더라도 모노로 뒤집어 씌워갖고 우리가 리액티브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기대하는 코드를 만드는 거고, 여기에 모노 저스트 한 다음에 헬로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라고 하는 스트링 값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 형태고, 여기에서 우리가 패스 베리어블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괄호를 씌운 하나의 키 값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파라미터로 패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해 갖고 이 네임 값을 받아볼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동일해지죠. 여기서는 뭐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라고 픽스된 밸류를 썼는데, 여기서는 동적으로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동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값들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그릿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에서는 리퀘스트 파람에 대한 예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퀘스트 파람은 또 required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필수 값으로 받게 되는데 false로 설정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디폴트 밸류로 값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어떤 값으로 세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도 같이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모노 저스트 해갖고 여기서 동일하게 그냥 이렇게 리턴 해주는 형식으로 예제 코드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체크 헤더 쪽에 보시면은 여기서도 리퀘스트 헤더라고 하는 이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네임이 뭔지, 그러니까 리퀘스트 헤더도 하나의 키와 밸류로 구성되어 있는 한 쌍의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키 값을 세팅을 해주면은 요 리퀘스트 아이디 쪽에 해당 밸류 값이 들어오게 되고 요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리퀘스트 바디에 대한 예제입니다. 요것도 동일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리턴 할 때 그냥 이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만 리턴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리스폰스 엔티티라고 하는 것까지 세팅을 해봤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응답 코드, HTTP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이런 값까지 세팅을 할 수 있게 되죠. 여기서는 OK라는 값으로 세팅을 했지만, 뭐 아무튼, 자, 리퀘스트 바디 모노 유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스트링으로만 받았는데, 유저라고 하는 하나의 객체에다가 우리가 바인딩을 해줄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저 모노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얘를 맵으로 한번 벗겨내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저를 보시면 여기는 온전한 유저 객체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 엔티티 OK 해갖고 요 안에다가 바디 값을 구성을 해준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이 다 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컨트롤러 헬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컨트롤러 헤더는 여기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될 건데, 요거를 그냥 제가 샌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응답값이 넘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hello around of studio라고 응답값이 넘어오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은 hello 뒤에다가 슬래시 한 다음에 패스 베리어블을 설정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뭐 플래처 이렇게 넣어주면은 hello 플래처라고 넘어오는 걸 볼 수 있고, 이메일 값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값이 변하고 있는 형태, 그러니까 실제 코드에서도 값이 잘 바인딩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그릿입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메소드에서는 리퀘스트 파람이라고 하는 이런 세팅을 해놨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쿼리 파람즈라고 하는 곳에서 키와 밸류로 된 한 쌍의 값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자, 네임에다가 플래처를 넣어놨죠. 여기서도 네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리퀘스트 파람을 세팅해놨기 때문에 요 값이 바인딩이 될 겁니다.
이렇게 헬로 플래처로 넘어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이렇게 임의로 막 붙이면은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을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체크 헤더 부분에서 x request id라고 하는 헤더 값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이 헤더 쪽에다가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아직 체크 안 해놔서 값이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 제가 send를 하게 되면은 x request id is null 해가지고 여기에 request id가 null인 경우에 리턴되는 요 값을 받게 되고요. 만약에 제가 이 값을 활성화해 놓으면은 request id 플래처가 응답값으로 넘어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포스트 매핑입니다. 크리에이트 부분이고 유저 모노로 우리가 이 유저 객체를 받게끔 되어 있죠. 이 유저 객체 같은 경우에는 id, name, age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별다른 밸리데이션은 체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name과 age를 넘겨주는 예제 코드를 작성을 해놨고요. 자, 여기서 유저 모노 해가지고 리스폰스 엔티티를 만들어내는 이런 응답값을 받아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유저 크리에이티드 플래처라고 하는 게 넘어오죠. 만약에 여기 사이에다 제가 막 이미 값을 넣으면은 이렇게 잘 바인딩 돼서 응답값으로 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컨트롤러를 구성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라우터 쪽입니다. 라우터 쪽은 이 configuration annotation 뭐 또는 component annotation 붙여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bin이라고 하는 annotation을 통해서 이 라우터 펑션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라우터 펑션을 만들게 되면요. 뭐 여러 개의 라우터 펑션을 만들 수 있지만 이거를 맨 위에서 이 스프링부트가 자동으로 다 결합을 해주기 때문에 구분해서 우리가 이 라우터 펑션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리턴 값으로는 route function.route라고 하는 메소드를 써서 get 또는 뭐 post, patch 이런 여러 메소드들을 이 체이닝된 메소드 형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맨 처음에 API router hello 뭐 이렇게 해갖고 body value를 이렇게 넘겨줘라 라고 하는 응답값을 만들어 놨죠. 지금 실제로 우리는 엔드포인트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퀘스트 이후에 이 화살표 함수 오른쪽에서 다 서버 리퀘스트를 응답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 서비스 레이어도 왔다가 뭐 DB도 한번 들렸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값이 만들어지겠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니까 우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여기는 패스 베리어블이 있는 경우를 또 설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은 그릿이라고 하는 거 동일합니다. 다 API 라우터가 붙었고 아까는 API 컨트롤러가 붙었고 이 정도 차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패스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request.passVariabl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고 있다는 이 포인트만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쿼리 파람이라는 걸 쓰면서 만약에 이 name이라는 곳 이 쿼리 파람을 받았을 때 name에 값이 없을 경우에는 or else guest라고 하는 값을 이 name에다가 넣어줘라 라고 하는 코드로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체크 헤더입니다. 여기도 request.head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버 request headers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죠. 요 headers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 리스트로 되어 있어요. 값들이. 그래서 요 형식에 맞게끔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서 first header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 헤더 리스트 중에서 x request id로 키가 세팅되어 있는 헤더를 갖고 와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request id가 null인 경우에는 no request id found라고 하는 응답값을 줄 거고요.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request id 값을 같이 넘겨주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post로 넘어왔죠. post 해갖고 API router create 한 다음에 body to mono라고 하는 걸 쓰고 있어요. 근데 body to mono 말고 body도 있고요. body to flux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랫맵 해가지고 유저값, 요 유저죠. 이 유저를 여기서 그대로 넘겨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서버 리스폰스 OK, body valu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이 메소드들마다 구성 코드들을 만들어 주고 나면은 마지막에 빌드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이런 예제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제 코드도 같이 보시면요. 뭐 동일하니까 빨리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DDD라고 하는 패스 베리어블을 넘겨주면은 hello DDD가 넘어오고요.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hello around of studio가 넘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릿 쪽에서도 name, 플래처 뭐 이런 것들 같이 넘겨주게 되면 이렇게 값이 넘어오고요.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hello guest라고 해서 or get 이게 있었죠. 이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값을 또 예외 처리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체크 헤더 쪽에서는 제가 값을 넘겨주지 않으면은
no request ID found 이런 거 넘어오고요. 만약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request ID에 있는 제가 플래처로 세팅했던 이 값이 응답값으로 넘어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쪽 라우터 create 쪽을 또 호출해 보면요. user created fletcher라고 하는 값이 같이 넘어오는 이런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패스 베리어블 세팅할 수 있지, 쿼리 파라미터 설정할 수 있지, 그리고 그냥 패스만 받을 경우, 그리고 헤더가 들어올 경우, 그리고 리퀘스트 바디가 들어올 경우,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모두 다 지금 이 예제 코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부라고 거의 보셔도 사실 거의 90% 이상은 다 배우신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여기에 이제 덧붙이게 되면은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비즈니스 로직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비동기적인 코드들을 작성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니까 그거를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배워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